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상체질 테스트 및 자가진단법을 소개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소음인인데요. 소음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 이전에 태양인과 태음인 그리고 소양인과 소음인을 감별하는 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사상체질 뜻은 무엇일까요? 한방에서는 어떤 환자에게 어떤 처방의 약을 써서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다른 환자에게도 그 처방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바에 의해 각각의 우장육부에 허실이 생김으로써 체질별로 독특한 질환이 발생합니다. 사상의학의 가장 큰 특징은 치료에 있어서 체질에 따라 그 특징이 차이가 있으므로 그 체질적 차이를 감안하여 같은 병이라 하여도 치료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재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내원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상체질의학은 개개인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의학적인 측면의 섭생과 치료 방법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조선 말기의 철학자이자 의학자인 동문 이자마공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공이라는 분이 동해수세 보안을 통하여 사람의 체질은 태양인과 소양인 그리고 태음인과 소음인이 구별해 있어서 외모와 성격이 다르며 생리적이나 병리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과 약물의 선택은 물론 생활과 음식물 섭취도 체질마다 달라야 한다는 독창적인 체질의학을 개발하고 체계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구분하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건강할 때 생리적 조건이 체질마다 다르고 질병이 걸렸을 때도 체질마다 독특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사상체질의 구분 방법들 중 첫 번째는 체형기상, 두 번째는 용모사기 즉 얼굴의 생김새, 말투 등이며 세 번째는 성질재간 즉 성질과 어떠한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간, 네 번째는 항상 지니고 있는 마음인 항심과 성격 그리고 심욕이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병증형리로 구분한답니다. 사상체질 구분의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사상체질 구분 방법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인 첫 번째 구분법은 체형기상으로 체질 구분인데요. 외모는 체형과 용모를 봅니다. 체질마다 일정한 체형의 패턴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체질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 체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다만 영양 상태나 질병 때문에 발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운동이나 직업으로 인해 체형의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지구촌 인구 중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환경도 천차만별입니다. 체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더위에 입맛도 없고 기운이 떨어진다면 보양식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때 자신의 체질에 따라 보양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날이 덥다고 무조건 찬 음식만 찾다가는 입맛을 잃고 몸도 차가워져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을 마음과 몸의 상태에 따라 소음인과 소양인 그리고 태음인과 태양인으로 구분합니다. 사상체질과 관련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체형으로 보았을 때 소음인은 냉장고형이며 소양인은 뜨거운 냄비형 그리고 태음인은 물먹은 스폰지형이며 태양인을 마른 장작형으로 설명합니다. 보양식은 지나치게 체력 소모를 한 경우에 주로 영양 보충을 목적으로 먹습니다. 사상체질에 따라 보양식도 천차만별입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보양식을 골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상체질 구분 방법들 중 두 번째는 성질재간 및 용모사기로 체질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심성에서는 성질과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재간과 항상 지니고 있는 마음인 항심 그리고 성격과 욕심인 심욕 등을 관찰합니다. 체질마다 특유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체질 구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체질을 판단할 때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특유의 심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해서 본심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상체질 구분 방법들 중 세 번째는 병증형리로 체질 구분입니다. 평소 건강할 때의 생리적 조건이 체질마다 틀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도 체질마다 독특한 증상을 보입니다. 또 병증은 보통의 병세인 대병과 중병으로 나누어 파악합니다. 몸속의 균형이 깨져 병이 생긴다는 일반 한의학과는 달리 사상의학에서는 인체는 원래 불균형하기 때문에 몸속의 균형을 찾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병적이다라는 뜻은 아니라 장기대소의 불균형으로 항상 병계와 주의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증상이라도 어떤 체질에서는 병의 징표가 되고
다른 체질에서는 건강의 징표가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따라서는 특정 체질에만 나타나는 병이 있는데요. 이것을 체질병증이라 합니다. 이는 각 체질인에 따른 병증의 고유 병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상체질 구분법들 중 세 번째로 건강의 조건을 완실무병 조건이라 합니다. 체질마다 완실무병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서 대병의 뜻은 무엇일까요? 큰 병이란 뜻이 아니고 체질병으로 아직은 중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병의 뜻은 무엇일까요? 체질에 따라서 고유하게 치명적이거나 치료하기 힘든 병을 뜻합니다. 이제 사상체질 자가진단법과 체질상 유의할 점 그리고 체질에 이로운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소음인을 소개할게요. 사상체질 중 소음인은 몸에 따뜻한 기운을 도와주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인은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체질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약해지기도 쉬운 체질이어서 소음인에게는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입맛을 도와줄 수 있는 적당한 양념이 필요합니다. 찬 음식이나 날 음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상 체질로 알아보는 남자 소음인과 여자 소음인의 외형을 알아볼까요? 소음인은 상체보다 하체가 균형 있게 발달하였고 보통은 키가 작은데 드물게 장신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격이 말랐으며 약한 체형이고 앞으로 수그린 모습으로 걷는 사람도 많답니다. 가슴 돌뇌를 싸고 있는 자세가 외롭게 보이고 약하고 엉덩이가 크답니다. 사상 체질학에서 소음인은 사색을 좋아하는 꽁생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아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많고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습니다. 소음인의 성질재간을 알아볼까요? 소음인은 유순하고 침착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조직하는 재간이 있습니다. 세심하고 부드러워 사람들을 모으는 데 유리하고 작은 구석까지 살펴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소음인의 항심을 알아볼까요? 소음인은 불안정지심이 있습니다. 세심함이 지나치면 소심함이 되기 때문이죠. 이 불안정한 마음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작은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하면 소화가 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소음인의 성격을 알아볼까요? 소음인은 내성적이고 여성적이기 때문에 적극성이 적고 추진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치밀하고 침착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강하여 남의 간섭을 싫어하고 이해타산에 자주 얽매입니다. 소음인의 심욕을 알아볼까요? 소음인은 퇴일치심이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 지나치면 안일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하찮은 모험도 꺼려 크게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인이 완실무병을 알아볼까요? 소음인은 신장의 기능이 좋고 비위의 기능이 약합니다. 비위의 기운이 약하지만 비위가 제대로 움직여 음식의 소화를 잘하면 건강합니다. 음식을 보아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생기고 먹어도 가슴이 그득하면 소음인 스스로 몸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소음인의 대병을 알아볼까요? 소음인이 땀이 많이 나오면 병입니다. 테르민과는 달리 허한 땀이 나오면 병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서둘러 치료해야 합니다. 소음인의 중병을 알아볼까요? 소음인이 설사가 멎지 않으면서 아랫배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증상입니다. 소음인에게는 허약한 비위 때문에 생기는 병이 많습니다. 평생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소음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이 있더라도 비에 별탈이 없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소민에게 이로운 음식을 소개할게요. 소민에게 좋은 음식은 찹쌀과 좁쌀과 차조 그리고 감자와 닭고기와 개고기 그리고 노루고기와 참새와 연소고기 그리고 양고기와 벌꿀과 뱀이 있고요. 소민에게 이로운 음식이 많지요? 조금 더 알아볼게요. 소민에게 좋은 음식은 명태와 조기와 도미 그리고 멸치와 미꾸라지와 고등어 그리고 뱀장어와 메기와 시금치가 있으며 양배추와 미릿 그리고 쑥갓과 냉이 그리고 팥과 마늘과 생간 그리고 고추와 겨자와 후추가 있고 카레와 양파와 아우 그리고 부추와 사과와 귤과 토마토와 복숭아 그리고 대추가 소음인에게 좋은 음식이랍니다. 이제 소음인에게 해로운 음식을 소개할게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중후한 음식이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 그리고 찬 성질의 음식이 있고요. 돼지고기와 냉면과 수박 그리고 참외와 우유와 계란 그리고 오징어와 밀가루 음식과 라면 그리고 보리와 빙과류와 생맥주와 녹두가 소음인에게 해로운 음식이랍니다. 여기까지 사상체질 중 소음인을 소개하였는데요. 매드폼 힐링의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